네, 감사합니다. IMO GHG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MEPC 76차에서 선사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EEXI, CII가 채택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조선 산업에도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IMO의 GHG 규정에 따라서 선사들 그리고 조선소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MO의 목표는 굉장히 이제 명확합니다. 금세기 안에 탄소 제로를 실현하겠다라는 목표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2050년까지 개별 선박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GHG 양을 70% 그리고 쉬핑 인더스트리 전체가 내뿜는 GHG를 50% 감축을 하겠다라는 굉장히 챌린징한 이런 이제 목표고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가 있습니다. 단기 목표의 핵심이 오늘 얘기할 EEXI, CII 부분이고요. 중기 목표의 핵심이 탄소권 거래제입니다. 그리고 장기 목표의 핵심이 제로 카본 퓨어를 이제 사용. 앞선 두 발표에서 나왔던 수소 또는 암모니아 관련된 이런 제로 카본 퓨어에 대한 사용에 대한 내용이고요. 금년에 Fit for 55가 EU에서 채택이 됐는데 쉬핑 인더스트리 이외의 어떤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50년에 카본 뉴트럴리티를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MO의 규제가 지금 굉장히 챌린징한, 처음에 설정 당시에 챌린징한 목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보다 더욱더 강화될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지어지는 신조 선박 같은 경우에는 EEDI, 즉 에너지 효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3년 이전에 지어진 현존선이 전체 선의 70%를 해당을 하고 있고요. 신조선은 이런 EEDI 규정을 받는데 현존선은 CO2를 마음껏 배출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페어하지도 않고 전체 GHG 감축 목표에 달성을 하는데 부합하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존선에도 이런 에너지 효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EEXI입니다. 그러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대부분 본인들의 다니고 있는 배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효율을,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효율을 이제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EEXI의 수준은 EEDI 페이스 2하고 페이스 3 한 중간 정도 수준으로 설정이 됐고요. 그래서 2013년 이전에 지어진 선박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의 효율을 향상을 시켜야 되고요. 페이스 제로 적용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 2, 페이스 3 적용한 선박은 대부분 문제없이 운항이 가능합니다. EEXI는 일종의 비즈니스에 들어가기 위한 허들입니다. 이것을 만족을 못하면 곧바로 퇴출이 되고요. EEXI를 간신히 만족했다 하더라도 매년 이 선박이 배출하는 CO2량을 모니터링을 해서 A, B, C, D, E 등급을 먹인 다음에 D를 3년 연속, E를 1년 받게 되면은 비즈니스에 퇴출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페널티를 받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시면 이 그래프가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 때 쭉 이게 낮아지는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된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F4를 떼는 어떤 선박이 C에서 시작을 했다. 그럼 아무 조치를 안 하면은 몇 년 지나서 D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LNG 같이 굉장히 효율이 좋은 선박은 A에서 시작하게 되고 상당 부분 B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좋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향후에 암모니아 또는 이제 수소 이런 제로 카본으로 가야 되는 경제성을 IMO에서 강제적으로 주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임 테이블이고요. 금년 이제 채택이 됐고 2023년 도래하는 첫 정기적 검사 안에 EEXI를 만족한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CII가 시작이 되고 3년 동안 모니터링 한 다음에 그때 전체 쉬핑 인더스트리가 내뿜는 GHG 양을 보고 다시 한번
그 규정을 강화할지를 또 결정을 합니다. 지금 상당 부분 아마 이 CII 규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나오는 그런 제안들입니다. 그럼 이 EXI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스피드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근데 스피드를 낮추면은 기존의 어떤 채터링 계약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제약이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나 LNG 리트로핏을 통해서 이런 EEXR을 향상을 시켜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런 그 추가의 장비를 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게 되면은 결국에 폐선까지 고려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그 KR에 입급돼 있는 거의 1,700 정도 1,700척에 대한 그 선박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해봤습니다. 왼쪽이 탱커, 오른쪽이 벌캐리어인데요. 프리 EEXI 선박의 거의 100%가 만족을 못하고 있고, EEDI 적용했다 하더라도 벌캐리어 같은 경우에 30% 정도가 만족을 못합니다. 결국에 80% 대상 선박의 80% 정도가 EEXI를 지금 만족을 못하고 있고요. 그럼 이걸 만족을 위해서 스피드를 이제 줄여야 되는데, 이 스피드가 한 20% 정도, C 마진 정도로 줄인다 그러면 비즈니스에 제약이 없는데 30%, 어떤 경우에 50%까지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선사에 상당한 그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게 되고,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영향을 평가를 해서 이런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가 고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A 그리고 카테고리 B, C가 있고요. 카테고리 B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라든지 에어 로브리케이션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고, 카테고리 C 같은 경우에는 페어리스 시스템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대 글로벌 서비스에서 그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대부분 3%, 4% 정도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고, 그래서 아무리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하더라도 10%를 올리기가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피드를 낮추기 위해서 엔진 파워 리미테이션을 거는 방법,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혼합하는 방법,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는 LNG 듀얼 퓨얼로 리트로핏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용 자체가 신조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비용 대 효과가 전혀 안 됐을 때는 신조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카펙스, 오펙스, 그리고 선박의 잔존 수명, 그리고 여러 가지 설치 비용들, 채터링 스피드, 그리고 신조하고 리트로핏의 어떤 비용, 그래서 선박마다 어떤 그 스페시픽한 솔루션이 또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 KR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그 소프트웨어, 계산 프로그램, 그리고 CFD에 의한 검증 방법, 이런 절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CII를 어떻게 이제 높이느냐인데요. EXI는 그 일생에 단 한 번만 만족을 시키면 되는데, CII는 앞으로 라이프 동안 계속해서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900척에 대한 그 계산을 해봤는데, CDE 어떤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이 선박이 그 분포가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이런 CII를 올리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인데, 그 처음에는 첫 번째는 그 메인터넌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그다음 아퍼레이션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그 스피드를 잘 한다든지 트림, 또 루트 옵티마이제이션, 또는 하버 아퍼레이션을 최소화한다든지, 또 하버 아퍼레이션 할 때 AMP 육상 전력을 쓴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CII 전체에 대한 라이프타임 그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사실 CII는 우리가 운항적 조치라고 불립니다. 여기 A하고 B 동일한 1800 TEU 선박인데요. EEDI가 거의 비슷합니다. 기술적 성능이 거의 동일한 배인데, 보시면 A는 C를 받고 B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차이를 보면은 A는 더 많은 카고를 더 짧은 그 거리를 운항을 했고, 문제는 스피드를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운항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그 퓨얼 컨섬션이 A 같은 경우에는 500, B 같은 경우에 415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근데 보시면은 퓨얼 컨섬션 at 버스, 그러니까 하버에서 사용한 퓨얼이 A 같은 경우에는 75, B 같은 경우에는 16입니다. 결국에 B는 하버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 아퍼레이션하고 운항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A의 그
하버 오퍼레이션을 B의 하버 오퍼레이션으로 바꾸게 되면은 A는 B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최적화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 CII가 발효가 되면서 심야드에도 상당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심야드가 좋은 선박을 만들어서 선주한테 인도를 하면 그게 최고 좋은 이제 미션이었는데, 이런 CII 부분으로 인해서 라이프 사이클의 어떤 플랜을 선사로부터 세울 수 있는 이런 플랜 또는 뭐 암모니아 레디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애프터 서비스 측면에서의 이런 서비스가 이제 선주한테 굉장히 나중에 어필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스피드를 줄여야 되고 효율이 나쁜 선박은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런 신조 수요가 2050년까지 늘어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숏텀, 미드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미드 롱텀에 대한 GHG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그런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효율을 70%, 80%, 결국에 10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연료 체인지가 필요합니다. 이 클락슨에서 나온 이제 데이터를 보고 계신데요. 빨간색이 FO, 파란색이 LNG, 그리고 하늘색이 제로 카본 퓨얼입니다. 발주 시나리오인데요. 지금은 여전히 FO 발주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LNG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FO는 줄어들고 2030년도부터는 제로 카본 퓨얼이 발주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제 발주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앞선 발표에도 있었지만 이 암모니아나 수소가 현재는 전혀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비교해서 연료 탱크만 비교해서 FO 대비 암모니아는 3배 커야 되고 수소는 4배 정도 커야 됩니다. 사실 경제성이 전혀 없고, 특히 암모니아나 수소의 연료 가격이 FO나 LNG 대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현재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IMO의 마켓 베이스 메저, 그리고 EU의 이번 fit for 55에서 발표한 EU의 ETS 또는 Fuel EU Maritime, 이런 것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감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감축하면은 인센티브를 주고 감축을 못하면 탄소세를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암모니아 또는 수소 추진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돈을 벌면서 운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로 카본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운행권에서도 이런 효율이 좋은 선박에 EU를 저감을 해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화주들이 더 이상 효율이 나쁜 선박에는 본인의 화물을 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FO LNG 대비 암모니아 하이드로전은 전혀 경제성이 없지만은 IMO의 어떤 인센티브, 그리고 어떤 금융업계 인센티브, 또 화주의 인센티브, 이런 걸 통해서 경제성이 강제로 암모니아 하이드로전 제로 카본으로 시프팅을 하겠다는 것이 IMO의 강한 의지고요. 그렇지만 FO LNG도 여전히 어떤 기술적인 대응, 바이오퓨얼 또는 신센틱 LNG 또는 카본 캡처, 이런 걸 통해서 상당 부분 또 수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진 이런 상황이라고 보겠고요. The winner will take everything, 이것이 현재 선사 조선소에서 공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간단히 저희 KR에 관련된 액티비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련된 신설 조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퓨얼 또는 신센틱 퓨얼, 그다음 카본 캡처, 그다음 암모니아 as marine fuel.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모니아는 LNG 이후에 굉장히 보편화된, 결국에 앞선 발표에서도 수소 이용의 수단으로 암모니아가 사용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보편화된 어떤 연료로서 암모니아가 사용이 될 거고, 그래서 여러 인프라나 이런 것이 잘 갖추어질 거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마린 퓨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 선박 개발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모니아 형태로 수소를 이송을 하다가 결국엔 액화 수소 형태로 수소를 이송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암모니아는 엔진도 곧 개발이 되고
퓨얼 가스 서플라이 시스템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프랙티컬하게 사용될 여지가 굉장히 높은데 에콰스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테크니컬 허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암모니아에 대해서는 프랙티컬한 어프로치로 접근을 하고 있고 에콰스도 운반선 또는 에콰스도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 R&D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콰스도 관련된 이 기술이 선점이 되게 되면 또 상당 부분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R&D 부분 굉장히 그 신경을 써서 국가적으로 산업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같이 공동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추진 여전히 또 보조적인 시스템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관련된 레버토리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IMO에서의 그 규정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 언서튼티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사, 조선소는 이 IMO의 규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어느 한 특정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FO의 바이오퓨얼, LNG의 카본 캡처, 또 암모니아 레디 또는 그린 메탄올, 암모니아 하이드로전, 전기 추진 이런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언서튼티에 대해서 어떤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 코스트 이펙티브한 솔루션을 찾는 것이 그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